오늘은 제가 갑자기 부산에 오게 돼 가지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맨발 걷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비 오는 날이 이게 맨발 걷기 하기에 가장 좋대요. 해수욕장하고 비 오는 날이 이 접지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맨발 걷기 하기 가장 효과가 좋은 날이래요. 지금 맨발을 벗었고요. 맨발을 벗었고요. 여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 앞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쪽으로 맨발 걷기를 할 생각입니다. 옛날에 이 웨스틴 조선호텔 앞에 그 시커먼 바위 있죠, 거기에 그 생선회, 그 바다에서 갓 잡은 살아있는 회에다가 소주 파는 아줌마들이 좌판 열고 이제 회를 팔고 있었는데, 거기서 산낙지에다가 소주 시켜 먹으면서 반대쪽 전용놀이 정말 멋있게 물들어 가지고 그때 그 전용놀이에 취해 가지고 낙지해 먹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지금 안 보이는데, 인어상이 안 보이는데 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낙지에 파는 아줌마들도 없고. 그때 부산에 한 며칠 와가지고서 놀다 갔었는데, 옛날에 한 30년 전 얘기예요. 이 부산 여자분들이 참 유별나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녁에 밤에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거리를 걷는데, 그 앞에 가는 아가씨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생머리가 길고 키가 큰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 취한 김에 그 머리를 잡아 당겼어요. 그랬더니 소리도 안 지르고, 보니까 그 같이 갔던 일행이 보니까 빙긋이 웃고 있더래요. 오늘은 해운대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그 테스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훈아 씨가 몇 년 전에 이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나훈아 씨 고향이 부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죠. 제가 그 전에 정암학당에서 플라톤을 읽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12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암학당에서 플라톤 대화편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읽었어요. 그 이제 그 번역한 분이 직접 강의해 주고, 그 원문을 같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 소피스트로 유명하죠. 고대 그리스에서 소피스트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죠. 그래서 궤변으로 유명한데, 그 프로타고라스란 제목의 이제 플라톤 대화편이죠.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프로타고라스하고 논쟁을 하는데, 제가 처음 그걸 읽어보고 느낀 바는
프로타고라스가 궤변을 펼치는 소피스트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느끼기로는 도리어 소크라테스가 더 궤변을 펼치는 걸로 느껴졌어요. 어떤 점에서 궤변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하는 스타일이, 그 논리가, 펼치는 논리가 흑백 논리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소크라테스가 뭐 아니면 도식의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가 아니면은 무조건 도라는 거죠. 그 가운데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뭐가 안 나오면 무조건 되고 도라고 우겨요. 그런 식의 이제 흑백 논리를 펼치는데, 그에 비해서 프로타고라스는 상당히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논쟁을 하는 스타일을 사람들이 그 대화법이라 그러는데, 그 대화법이 특성이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논쟁 상대방한테 질문을 하면서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요구해요. 간단하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건 논쟁이 아니고, 더구나 이제 소크라테스의 논쟁은 내용이 철학인데, 예나 아니오 식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건 이거는 철학이 아니죠. 철학이 아니라 그 형사가 취조하는 방식이죠. 아니면 법정에서 그 변호사하고 검사 사이에 공방. 법정에서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고 자주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법정 변론용이지, 이거는 철학 논쟁의 성격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로 논쟁을 하는 장소가 아고라였다 그러죠. 아고라 시장에서 주로 이제 사람들하고 논쟁을 펼쳤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 칼을 들고 갔다고 얘기해요. 칼. 그걸 이제 히라버 원어로는 아곤이라 그러는데, 이 아곤이라는 게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펼칠 때 주로 사용하던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아테네 법정에서도 그 변론을 할 때 그 법정에서 쓰이던 변론 방식이에요. 이게 예 아니오라고 이렇게 단답식으로 묻는 거. 뭐 요즘에도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죠. 형사나 취조할 때. 그래서 이거는 고대 아테네에서도 보니까 재판 결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그 논쟁 방식이지, 이게 아고라에서 뭐 철학적 토론에는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소크라테스가 아고라에 칼을 들고 갔다, 아곤을 들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비꼬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있던 당시에, 살려가던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가 아니고 정통 철학을 한 사람이고,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펼쳤다 그러고, 소피스트들이 궤변을 펼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주장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같아요. 거꾸로. 궤변을 소크라테스가 더 많이 펼치는 것 같고, 도리어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보다는 그래도 더 논리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희극 작가가 있었죠. 코미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코미디 중에 구름이라는 코미디가 있는데, 희극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궤변을 펼친다고 거기서 조롱을 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구름이란 작품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빚이 있는데, 빚을 졌는데, 그 빚장이들한테 빚을 안 갚으려고 쫓아내다가, 그래도 이제 빚장이들이 계속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빚장이들을 논리적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소크라테스한테 배우게, 소크라테스의 거기 학당이 있는데, 제자들을 가르치는 학당이 있는데, 거기로 소크라테스한테 궤변을 배우라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궤변을 배워가지고 그 빚쟁이들을 궤변을 펼쳐가지고 물리쳐요.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빚을 안 갚는데 성공을 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패요. 아버지를 때리면서 무슨 핑계를 대냐면, 아버지가 어릴 때 아들을 때리면서 그 이후로 아들을 사랑해서 때렸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때렸다고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소크라테스한테 배운 궤변을 아버지를 때리는 부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입장에서는 가장 궤변을 펼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 보인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에서 제외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틀린 의견일 수도 있고, 당시에 고대 아테네 여론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대표적인 궤변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뭐 아니면 도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이거는 이제 흑백 논리죠. 흑이 아니면 백이다. 흑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논리에는 이렇게 흑백 논리는 이가 논리죠.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죠, 선택지가. 근데 이 논리에는 이런 이가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삼가 논리도 있고 사가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도 있고 아니오도 있고, 또 예거나
아니오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상가 논리가 되죠.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하면은 예, 아니요, 그리고 예도 되고 아니오도 되고, 예거나 얘가 아니거나, 또는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예도 아니거나 아니오도 아니고,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있는 사가 논리도 있어요. 그 논리학에는. 그래서 이게 흑백 논리만 적용되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이가 논리만 적용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삼가 논리, 사가 논리가 적용되는 현실도 상황도 많죠. 사가 논리뿐만 아니라 뭐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는 상황도 많은데, 그 소크라테스는 흑백 논리, 이가 논리밖에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셈이죠. 그런 흑백 논리가 상당히 위험한 논리죠. 흑백 논리의 대표적인 최근 예를 보면은, 2000년에 부시가 이라크에 쳐들어갈 때 자기네들이 이라크를 쳐들어가는데 동조하는 세력이 아니면, 찬성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했죠. 이게 대표적인 논리죠. 근데 미국이 아니면은 이라크에 쳐들어갈 이유가 없죠. 미국에 찬성할 이유가 없죠. 미국이 쳐들어가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나라가 대다수죠. 근데 부시는 그런 흑백 논리를 펼침으로써 또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가담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황당한 흑백 논리를 구사한 거죠. 그런 흑백 논리가 사실은 부시만 있는 게 아니라, 부시의 경우만 현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의 많은 유럽 사상이 그 흑백 논리를 많이 구사하죠. 아직까지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린다고 쌓아놓은 거네요. 모래성을 쌓아놨네요. 해운대 해수욕장을 벌써 개장했어요. 지금 6월 2일날 개장했다 그러는데, 오늘이 6월 5일이에요 2022년 6월 5일 일요일이에요.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그 나타나는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일생을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의 일생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이게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았다 그러죠. 신탁.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같은 아테네 사람인데, 그 델피에 가서 그 신탁을 받았대요. 신탁. 무슨 신탁이냐면,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이거를 델피에 가가지고, 그 델피에서 신탁을 내리는 무녀를 피티아라 그러거든요. 피티아. 그 피티아한테 물었더니 피티아가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없다라고. 아니다라고 그랬나? 하여간 간단한 한마디로 노라고, 영어로 하면 노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이레폰의 신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신탁인데,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동기가 이 신탁이라는 거예요.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나타나는 그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하게 된 계기를, 이 신탁을 드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신탁을 딱 들었을 때, 카이레폰한테 딱 들었을 때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소크라테스는 귀족도 아니고
교육도 뭐 귀족처럼 많이 받지도 못했고 뭐 민중 출신인데 어떻게 자기가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일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 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그 신탁이 맞는지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현명하지 않은지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찾아간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정치가를 찾아갔대요. 그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정치가를 찾아가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뭐 이 말 저 말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 정치가들이 이름이 유명한과는 다르게, 유명세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아는 게 없다는 거를, 어리석다는 거를 소크라테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정치가 말고 시인들을, 그때 당시에는 시인들이 사회 저명이사로 유명했죠. 그 시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보다 현명하지 않은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시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인들도 또 그렇게 멋진 시를 짓고 사람들한테 현명한 걸로, 현명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예지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급의, 벌써 바닷물에 들어간 사람도 있네요. 비키니 입고 추워가지고 지금 덜덜덜 떨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엄청난 그 숭배를 받는 시인들 많았죠. 그런 사람도 보니까 자기보다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에 대해서 물어봐도 자기가 지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소크라테스가 이번에는 그 장인들을 찾아가서 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장인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겠죠, 당연히. 전에 얘기한 그 흑백 논리 방식으로 논쟁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는 게 없고 현명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 끝에 그 사람들한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모른다는 거를 알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무지의지라고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대표적인 말이 무지의지죠. 너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한 줄은 안다. 그거 하나는 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소크라테스 자기는 모른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한 가지는 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제일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이 옳다는 거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걸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걸 한 거죠. 결국 죽을 때까지 소크라테스가 한 작업이 아까 얘기한 그 흑백 논리의 대화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 한 가지는 알기 때문에 자기가 더 현명하다는 것,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저도 당시에 이제 잘 몰랐었는데, 소크라테스가 막연히 뭔가 흑백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좀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이게 문제가 많은 말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법, 이거는 이제 아곤이라 그랬죠. 이거는 아고라에서 그 철학 논쟁의 장에 칼을 들고 간 격이라고 했죠. 이 대화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람들한테 무지를 일깨우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이모니온이라고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그것을 시켜서 했다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아폴론 신, 그것을 다이모니온이, 내면의 소리가 아폴론 신이 자신한테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검토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사람들이 생각이 틀렸나 맞았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사명이라고, 신이 내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이제 했다는 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검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걸 이제 칸트도 나중에 얘기해서 유명한 말이죠. 또는 이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유명한 말이죠. 이런 멋있는 말을 남겼는데, 근데 이게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이거는 달리 표현하자면 너의 분수를 알라. 네가 안다고 설쳐대지 말고, 네가 모른다고, 모른다는 사실, 무지하다는 사실, 너의 분수를 알라.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너나 잘해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막말로 싸우면서 또 막판에 상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철학적인 논쟁에 쓰일 말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막말로 서로 싸울 때 그럴 때 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당사자들은 화가 많이 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테네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사람들이고 신망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소크라테스라는 그 맨발에 그 거지같이 입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무지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누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이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여요. 개인적인 원한을 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 결과 이제 그 재판이 걸렸죠. 그래서 그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래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원한을 샀을 거라는 게 추측만은 아니고, 당시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던 이런 대화 방식,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거를, 무지하다는 거를 폭로하는 게 그 당시 그 젊은이들, 아테네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20살밖에 안 되는 그 애송이들이 사회의 그 명사들을 찾아와 가지고 뭐 소크라테스처럼 막 시비를 걸면서, 논쟁을 걸면서 이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논쟁에서 패배시키는 그런 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유명인사들이 논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망신을 시키는 게 유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 방식이란 게 그 사회에 상당한 무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결국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이 말이 가장 유명하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 플라톤의 작품에서,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문서 중에서 근거가 없는 말이죠. 이거는 근데 일본인 학자가 지어낸 말이래요. 어떤 악법도,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같은 법도 법은 법이니까 그걸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원래 일제 때 그 치안 통치법 아니에요. 그런 악법이라도 법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그냥 복종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지, 이걸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제 사형을 당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나중에는 자신의 그 철학,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 이런 순교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소크라테스를 이제 성인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이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예수,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멧, 뭐 이런 네 사람을 이제 성인으로, 4대 성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러한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나중에 500년 후에, 500년, 400년쯤 후에 이제 예수의 십자가형에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예수하고 비슷한 그 순교자로, 그 예수의 어떤 선행 모델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전부 이제 플라톤 대화편에 나타나는 얘기들이죠.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책이 없으니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모든 언행은 이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아니면 그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한 명이 더 있었죠. 크세노폰이라고. 크세노폰도 이제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얘기를 기록한 책을 한 권 남겼고, 그 다음에 또 그 플라톤이 지은 소크라테스의 변명하고 비슷한 그 변명이라는 제목, 그냥 간단하게 변명이라는 제목의 그 책을 남겼는데, 이것도 이제 소크라테스 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내용 같은데 굉장히 짧아요. 이건 한 10페이지? 한 10페이지에서 2페이지 사이에요. 굉장히 짧아서 짧은데, 이제 거기서도 여기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끝까지 와버렸네요. 촬영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